사건은 이 기자가 준비했죠? 어떤 내용이죠? 네, 해외 명품 브랜드 출신 디자이너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이 털실을 비싼 값에 팔아왔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털실, 일반 털실, 그냥 아크릴 들어간 일반 털실과 같은 거였고요. 이 가격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겁니다. 이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3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최소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의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. 난 명품 디자이너 출신. 예. 자, 그런데 앞서 이 기자가 한 3억 원 정도 피해액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털실 판매에 따른 피해 금액치고는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? 이게 범행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. 유명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털실을 팔았는데 이게 최대 6만 원 정도, 이게 한 콘, 그러니까 이제 400에서 50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대 6만 원에 달하는 이 고급 털실이다 이렇게 판 겁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크릴, 폴리에스터 등이 함유된 일반 털실이었고요. 그런데도 이 피해자들은 이 여성이 자신이 샤넬, 프라다 이런 유명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속았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겁니까? 네, 이 사기 행각을 이 털실을 산 소비자가 직접 밝혀냈습니다. 어떤 한 소비자가 이 털실을 샀는데 상품 설명과 달리 감촉이나 향기가 썩 좋지 않아서 이 털실을 직접 태워봤습니다. 보통 이런 천연 상품은 불에 타도 녹지 않고 재로 부스러진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털실은 불에 태우자마자 악취와 함께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해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한 소비자가 이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보내서 직접 시험을 이렇게 의뢰했고 해당 제품은 설명과 달리 천연 성분이 아닌 나일론 등의 성분이었다고 합니다. 야, 진짜 의류시험연구원에 직접 자기가 산 걸 의뢰까지.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. 변호사님, 근데 이게 정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, 분노 뭐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이게 뭐 명품 옷에 사용되는 그런 털실이어서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있지만 천연 소재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 아이가 뭐 백혈병을 투병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, 아버지가 비닐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워주면 이왕이면 아이 피부에 전혀 손상이 안 가는 그런 비닐을 만들어 주려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 한 해 구매액이 100만 원 넘었던 이 피해자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연이었는데요.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이런 이유로 털실을 구매해야 된다. 이 털실은 아이에게 써도 괜찮겠냐 이런 문의를 했는데 그때도 계속 구구절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추천하는 데다만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큰 상황이고요. 이제 문제는 이와 관련된 피해 금액은 전혀 지금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참, 이런 유사한 사건 옛날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지난 2016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인데요. 한 사촌 자매가 이 4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이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경우에는 파워블로거를 사칭했던 건데요. 시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. 나를 통하면은 싸게 살 수 있다. 내가 업체들을 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예치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이 사건의 경우도 판매자가 자기를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유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믿고 샀을 거 아닙니까? 자, 이런 사기 수법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그 문화적인 요인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후광이라고 하죠. 그 이 뒷 배경들, 그 배경들을 우리가 너무 신뢰하고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평가보다는 그 후광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이런 그 좀 잘못된 문화가 좀 있는데요. 이런 그 특징적인 범죄 수법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를 사칭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. 그 이 숫자가 늘어갈수록 이제 점차 자기는 훨씬 더 후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.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그 후광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 오인시켜서 이 금품을 사취하고 강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. 변호사님, 그러면 이 사람 일단 뭐 지금 환불도 안 해주고 있다는데 그렇죠. 이거 어떤 혐의를 좀 적용할 수 있나요? 일단 비싼 털실이라고 속이고 싼 털실을 팔았기 때문에 일단 명백하게 사기죄고요. 아마도 이 털실 그 상표 같은 경우도
아마 다른 상표로 교체를 해서 팔았는지 상표법 위반까지 해가지고 어허.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확인된 피해자만 130명 정도 되고 피해액도 한 3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제 고서인 조사,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사실 알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. 아까 제가 코로나19 얘기할 때 앞으로 당분간은 구속도 좀 예, 자제한다라고 예, 예. 했는데 이 피해자 이 정도 숫자고 환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도 충분히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다. 그렇군요.